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조심하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아플까요? 병원은 달고 사는데 정작 뚜렷한 병명은 없다고 하니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싶기도 하고 노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죠. 그런데 노년의 잔병 치레가 끊이질 않는 진짜 이유, 어쩌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9가지를 소개합니다. 약이나 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생활 태도,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짚어보시죠.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첫 번째는 아침에 햇빛 받기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노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얼마나 받는가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시지만 아침 햇빛은 단순한 채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브루어 박사는 아침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을 10분에서 15분만 쬐는 것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기분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 수면장애, 피로,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 노년의 흔한 잔병 증세가 반복될 수 있죠. 한 어르신은 매일 오전 7시에 10분 산책을 시작한 후 낮잠을 줄이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감기나 두통 같은 잔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얼굴에 받으세요.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밝은 조명을 활용해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어나야 마음도 움직이고 하루도 활력을 얻습니다. 햇빛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복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두 번째는 하루 10분 혼자 걷기입니다. 매일 10분 혼자 걷기만 해도 내면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하루 10분 혼자 걸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쌓이면 점차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신체적인 운동만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걷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걷기의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을 넘어서 정신적인 힐링과 정서적인 치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걷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걷기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퇴근 후 10분 정도 혼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의 피로를 풀고자 했지만 걷기를 하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고민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그 시간이 쌓이면서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정리되었고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 혼자 걷는 것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걷기는 집중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시도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걷는 시간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10분 혼자 걷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에서 10분 시간을 만들기. 하루 중에 10분은 누구에게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 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0분이라도 혼자 걷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걷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내면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걷는 장소 선택하기. 가능하다면 자연이 가까운 곳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 산책로, 강변 등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은 우리 몸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더 깊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 속에서도 걷기 좋은 조용한 거리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걷는 동안 목표 설정하기. 걷는 동안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정리할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거나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일기 쓰기를 겸해서 걸어도 좋습니다. 넷째, 폰을 잠시 내려놓기. 걷는 동안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세요. 우리의 일상은 늘 스마트폰과 함께하기 때문에 걷는 동안만큼은 스마트폰을 놓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혼자 걷기라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마음의 정리, 내면의 소리와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루 10분 혼자 걷기.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세 번째는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화내는 것도 창피하고 말 안 하고 삼키는 게 낫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몸의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게일 스트라우브 박사는 억눌린 감정은 뇌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위장장애,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말하지 못한 서운함, 삼켜버린 분노, 꾹꾹 눌러둔 슬픔은 결국 몸 어딘가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늘 참고만 살았고 자신의 감정을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어느 날 이유 없이 두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정신과 상담을 통해 억눌러온 감정을 풀기 시작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로 풀기. 친한 친구, 가족 혹은 일기를 통해 감정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 오늘 좀 서운했어.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팠어. 이런 짧은 말이 감정을 비워내는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 일기 쓰기. 하루에 한 번 오늘 느낀 감정을 한 줄로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가 났다, 기뻤다, 외로웠다의 짧은 기록이 감정 인식과 통제를 돕습니다. 셋째,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하기.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을 병들게 하지만 표현된 감정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 표현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네 번째는 나이 드는 자신을 긍정하기입니다. 아휴, 내가 뭐 이제 늙었지, 내가 뭘 하겠어, 다 지난 일이야. 이런 말 혹시 스스로에게 자주 하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외모나 기억력, 체력, 사회적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꾸 자신을 낮추고 무기력하게 대하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약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건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다. 이 말은 결코 추상적인 위로나 긍정 심리학에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년기 자기혐오는 우울증, 무기력증, 심지어 만성질환과도 연결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자기 수용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 예전에는 중학교 교장이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위축되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은 할아버지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 후 그는 내가 아직 역할이 있다는 자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시작했고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긍정은 삶의 방향뿐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나이 드는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과거를 이룬 나 자신에게 감사 편지 쓰기. 지금껏 버텨온 자신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책하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둘째,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문장 만들어 보기. 예를 들어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매일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셋째, 비교 멈추기 기준 바꾸기. 나이 든 자신을 젊은 시절의 나와 비교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거울을 보며 매일 긍정 문장 말하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이 들어가며 더 단단해지고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태도 변화가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뭔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를 꺼내는 시간입니다. 자기 긍정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다섯 번째는 사람 만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귀찮다. 혼자가 편하지 굳이 누굴 만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혼자가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점점 관계 맺는 게 두려워졌기 때문일까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예방약 중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이 무려 80년 넘게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깊고 안정된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증, 치매,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80대 김모 어르신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외출이 줄고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는 시간도 늘고 밖에 나갈 이유가 생기니 몸도 덜 쑤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이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심리학자 요한 하리도 그에 져서 잃어버린 연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단절됐다고 믿기 때문에 아프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인사부터 다시 시작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반응보다 시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 약속 만들기. 친구와 월일의 점심 약속, 지역 모임, 동호회 등 꾸준한 만남이 정서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셋째, 가족과의 시간 의도적으로 만들기.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라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연결감을 회복시킵니다. 넷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만들기. 사람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고립은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지만 관계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노년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산책 중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연결이 내일의 활력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보다 관계, 이것이 진짜 노후의 복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연락해볼까요?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여섯 번째는 잠 잘 자기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잠은 잔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무색하게 제대로 자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자도 깊이 못 자고 새벽에 자주 깨고. 그런데 이 잠이야말로 운동보다 더 강력한 노년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수면 부족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병,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또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 박사는 그의 책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제다. 실제로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과 고혈압 위험이 현저히 낮고 면역력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70대 박모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잠을 4시간에서 5시간만 자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게 일상이었죠. 의사의 권유로 수면 위생을 관리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전의 취침,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낮에 햇빛 쬐기 등을 실천하면서 2달 뒤 두통이 줄고 소화도 좋아지고 기분까지 안정됐다고 해요. 몸이 아니라 잠이 문제였던 거죠.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보다 수면 습관을 일정하게 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둘째, 수면 2시간 전 뇌에 휴식 신호 주기. TV, 스마트폰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조명도 낮추고 책이나 음악처럼 편안한 활동으로 전환해보세요. 셋째, 낮잠은 짧게 오후 3시 이전으로.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짧게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카페인, 술은 잠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저녁 이후에 커피나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하루 한 번 햇빛 받기.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생체 리듬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수면은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작업의 시간입니다. 깊이 자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혈압을 낮추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운동만큼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밤 잘 자는 습관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면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7번째는 음식을 천천히 먹기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천천히 먹기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습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위장 장애나 대사 질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화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위에 음식이 찼다는 신호를 15분에서 20분 정도 뒤에야 인식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먹는 양이 자연히 줄고 소화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60대 이모 씨는 평소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과 가스에 시달렸습니다. 위내시경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식습관 개선만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기 20번 이상 씹기를 실천한 결과 3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병원보다 숟가락을 먼저 바꿔야 했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해요. 하버드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사람일수록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안정적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장내 세균 균형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장, 건강과 면역 체계를 지키는 데 잘 씹는 식사 습관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기. 급하게 삼키지 말고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저를 잠깐 내려놓기.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됩니다. 셋째, TV 끄고 식사 집중하기.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과식과 폭식을 유도합니다. 식사만을 위한 집중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넷째, 식사 시간 정하기. 10분 안에 뚝딱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 20분 이상 식사 시간으로 확보해보세요. 소화력과 체중 모두 달라집니다. 천천히 먹는 건 시간이 많은 사람만의 여유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나를 돌보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바로 위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 한 번의 느림이 몸 전체의 면역력과 활력을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8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삶을 바꿉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단지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왜 뇌 건강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뇌 속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면역력과 정서적 안정이 증진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고 했고, 이를 3주간 반복한 뒤 변화된 점을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목록을 작성한 참가자들은 감정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감사를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하다 또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나서 감사하다는 간단한 감사도 좋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감사할 이유 찾기. 하루 중 작은 일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았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줘서 감사하다처럼 작은 순간들을 감사로 채워보세요. 넷째, 감사를 나누기.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좌측 압두정엽을 자극하고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감사의 뇌 변화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회복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감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할 3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저녁에는 그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바로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노년의 핵심 습관, 9번째는 하루 계획 세우기입니다. 오늘은 뭘 위해 일어났지? 노년기에 접어들면 매일의 작은 동기도 사라진 듯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목적을 부여하는 습관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돌아오고 건강까지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김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매일이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하루가 감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추천으로 아침 10분 계획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노트에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고 완료되면 체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산책 20분, 전화 한 통으로 친구 안부 묻기, 저녁에 톡서 30분 같은 단순한 항목들이었죠. 하지만 써놓고 하나씩 완료해 가는 순간 내 삶이 내 손에 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노트에 체크를 보며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록 크로저의 목표 설정 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사람들의 동기와 성과를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하루 단위의 작은 목표라도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뇌는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성취감을 느끼려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3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심리적 안녕이 증진된다고 말합니다. 하루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달성해가며 자율성과 유능감을 경험하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며 관계성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꼭 할 일 3가지 정하기. 너무 많으면 부담, 너무 적으면 동기 부족이 됩니다. 완료 가능하면서도 도전이 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둘째, 아침 10분 노트에 작성하고 체크하기. 종이 노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완료 즉시 체크로 성취감을 시각화하세요. 셋째, 하루 중 한 번 계획 검토 시간 갖기. 점심 전 5분이나 오후 6시쯤 오늘 잘한 점, 내일 고칠 점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넷째, 주간월간 리플렉션으로 연결하기. 주말이나 매월 말 노트 페이지를 뒤돌아보며 나의 변화와 성장 궤적을 확인합니다. 하루 계획 세우기는 단지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경험이 쌓여 나는 살아있고
내 삶은 의미가 있다는 진짜 목적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건강 비결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목적이 담긴 계획 한 줄을 노트에 적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활의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비결들, 아침 햇빛을 쬐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나이 드는 자신을 긍정하는 것,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고 결국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비결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건강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